한 10여 년 전, 2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반도체 사업의 기업의 국적이 어딘지가 비즈니스에 직접적으로 이렇게 영향 주는 시대가 올 거라고 세상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지금 그런 시대가 됐지 않습니까? 결국은 국가의 지원 그리고 기업의 어떤 기업과 그 시스템, 그 에코시스템화에서의 협력이 이 반도체 산업을 발전시키는 핵심이 됐습니다. 정부는 정부의 역할을 할 것이고 기업은 기업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국민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건 그냥 하나의 산업이라기보다는 대한민국의 흥망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반도체 사업은 세계 반도체 이 업계에서 역사를 써왔잖아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제대로 집중하지 않으면 이게 그냥 역사로 끝나버릴 겁니다. 우리는 이 반도체 사업이 역사에 그치지 않고 미래가 되게 해야 할 중요한 임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서로 중요한 얘기를 나눴습니다. 현 정부에 대한 반도체 계약 클러스터 사업 공약 중에 일부 지역은 수도권 정비계획법이라든지 각종 규제를 좀 산업 확장이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혹시 당 차원에서 이런 규제 완화를 좀 공약이라든지 이런 것에 가능성이 있는지? 어떤 파격적인 정책이 나오면 기존에 있었던 제도들하고 조금씩 충돌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그건 해결될 수 있을 정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622조 투자를 말할 때는 그런 정도에 대한 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저는 압니다. 위원장님, 이재명 대표가 기자 간담회에서 정치 테러를 개인의 의뢰가 아닌 삼성 집단의 욕망했다는 결과라고 평가를 했는데요. 이거에 대한 입장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는 목표 의석수를 151석을 제안했는데 위원장님께서는 저희의 목표 의석수는 몇 석으로 보시나요? 이재명 대표님이 자기가 피습당한 것이 특정 집단의 욕망에 때문에 그런 거다 이런 말씀하셨다는 건가요? 정말로요? 믿겨지지가 않는데요. 테러는 범죄고 테러로 정치 장사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논리라면 배현진 의원에 대한 테러는 특정 집단이 그럼 민주당의 욕망 때문에 일어난 겁니까? 그런 식으로 테러를 앞에 두고 정치 장사를 하는 것은 국민을 굉장히 실망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반도체 산업 지원이랑 철도 지하화 고민 말씀 주셨는데 비용 규모는 대략 어느 정도 되며 이를 위한 지원 마련은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반도체 사업은 국가와 지자체가 들어가는 것이니까 이미 그건 그 발표하실 때 나왔던 이야기고요. 철도 지하화의 문제는 민자 투자의 유치로 이루어지는 것이 전국적으로 본다면요. 뭐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원 문제가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철도 지하화를 했었을 경우에 그로 인해서 얻게 되는 이 편익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편익들은 비즈니스로 이어질 수가 있는 편익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지금 이거 끝나고 가겠지만 수원이 과거에는 사실 철도가 어떤 도시를 통과한다는 것이 그 도시의 발전을 견인해 왔었죠. 과거 산업화 시대에는.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 오래된 철도가 경부선이 수원을 동서로 가르고 있어요. 실제로는 사실 같은 영역으로서 발전돼야 될 그런 구간들이 분리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해결했었을 경우에 상상해 보시죠. 지금 그 육교와 철도 부분이 덮이고 거기에 공원이 그리고 어떤 산책로 그리고 뭐 맨하탄 스카이라인 같은 그런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는 대단히 이 지역 전체가 발전할 수 있고 그 자체에서도 사업 기회가 많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주택이 생길 수 있고 공원이 생길 수 있고 상가가 생길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럼 그 부분을 민자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자 사업자를 모집하는데 과정에 그동안 10년 동안 못했던 이유가 비용 대비 효용이 크지 않다는 이유로 미뤄져 왔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시행이 된다 하더라도 사업자 모집이 쉽지 않을 텐데 총선용 공약이라는 비판이 그래서 나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어떤 말씀 주시나요? 모든 공약은 총선용이에요. 그럼 저희가 뭐 대선용 공약을 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이것이 다른 지역들하고 저희가 하려는 것이 수원만 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걸 원하는 지역들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럼 이건 규모의 경제가 생길 것이에요. 그리고 원하는 곳들에서 이걸 할 수 있는 업체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어떤 시스템으로서 하나의 어떤 모델로 가서 이어진다면 전국적으로 간다면 저는 그 문제 해결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게 이루어졌을 때 얻을 수 있는 시민의 편익이 너무 크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저는 일단 저는 시민들께서는 좋아하시라고 확신합니다. 좋아하시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좌우를 가르고 있고 이 길을 건너는 길이 한 1km 가야 있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양쪽의 소득이라든가 경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권이 통합될 수 없고 주택이라든가 경제적인 어떤 격차가 생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제가 이번 총선에서 저희가 추구하고 싶은 주요 공약 목표 중에 하나는 격차 해소라고 봤죠.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격차 해소가 큰 이념적인 담론으로서 어떤 뭐 계급 투쟁을 한다 이런 문제로 가가지고는 해결은 안 될 겁니다. 그렇지만 이런 현실적인 장막들을 걷어내는 것만으로도 저는 격차 해소에서 상당 부분 이뤄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하는 격차 해소는 실질적으로 실천해서 바로바로 가시화할 수 있는 격차 해소거든요.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여기 이제 질문 한 2개 정도만 더 받겠습니다. 예. 기자회견에서 청산해야 할 건 운동권이 아니라 검사 독재라고도 주장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냥 아무 말이나 막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지금 본인도 운동 586, 686 운동권을 청산하려고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임종석 배제하려고 그런 거 아닙니까? 거기서 자기를 지지하고 천하남 원툴인 사람 밀어 넣으려고 하는 거 아닌가요? 중요한 것은 그렇게 레토릭 장사가 문제가 아니라 진짜 시대 정신이 뭐냐는 것이죠. 검사 독재라는 게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죠? 검찰은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중요한 국민의 도구일 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 도구 자체를 악마화하는 것은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역량을 줄어들게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럼 검찰 독재? 검사 독재? 그럼 글쎄요. 그러면 민주당에서는 이성윤도 나오고 신성식도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독재를 한다는 뜻입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현실에 없는 얘기를 만들어서 현실에서 자기가 이 받고 있는 여러 공격 포인트를 피하려는 것은 저는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근데 아까 제가 그 기자회견 못 봤는데요. 거기서 그분 법카 뭐라고 하던가요? 법카 얘기 안 물어보셨어요? 저는 이렇게 매일 인터뷰를 하잖아요. 그분은 진짜 간만에 기자들과 문답을 한 것 같은데 그런 거에 대한 문답이 없었습니까? 혹시 시간이 모자라서 질문이 안 나온 거라면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첫째, 법카 본인이 쓴 거 맞습니까? 둘째, 만약에 민주당의 어떤 예비 후보자가 기업이든 국가든 법카를 자기 샴푸 사고 초밥 사 먹고 자기 와이프한테 주고 이렇게 쓴 게 드러났다. 그런 게 걸렸다. 그러면 공천할 겁니까? 셋째, 이런 질문 안 받고 도망다니는 거 부끄럽지 않습니까? 또 있으신가요? 위원장님, 그 안민석 의원 지역구에 승민 전 의원 투입 검토 보도가 나왔는데 그런 검토를 한 바는 없습니다. 전 의원 혹시 경기 남부 총선 투입 가능성 있을까요? 저의 총선 전략은 그렇게 대놓고 얘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요. 저희는 이기는 공천, 국민들에게 명분 있는 공천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님, 실질적인 재가동 지시하셨다고 보도가 나왔는데 어떤 취지신지 한 번만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 점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기도가 대단히 커졌습니다. 너무너무 커졌죠. 그렇지만 경기도는 큰 틀로 보면 하나의 생활권은 이미 아닙니다. 경기도에 있는 어떤 도시, 어떤 지역은 이미 서울권이죠. 서울권역이고 서울로 편입되기를 바라시는 분들이 많은 곳이 계실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경기의 북부라든가 이런 곳에 계시는 분들은 어떤 행정적인 처리라든가 비즈니스적인 처리를 경기 내에서 하기 위해서는 서울을 이렇게 우회해서 수원으로 내려가셔야 합니다. 굉장히 불편하시죠. 그것이 경기 북부의 발전을 막고 있는 면도 있고요. 그러니까 경기도 전체 중심 부분 있는 분들 중에서는 경기 분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생각에 공감합니다. 저는 서울권으로 편입되는 소위 메가시티 이론과 경기도의 시민들의 생활의 편익을 위해서 경기도를 분할해야 한다는 논의 둘 다 공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가시티론이 아니라 저희는 서울과 경기의 생활권을 시민들의
요구에 맞게 재편하는 TF를 만들려고 합니다. 메가시티만 다시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자, 지금 제 말씀은 서울권으로 되고 싶어하는 논의가 있고 경기를 분도하고 싶어하는 논의, 저는 두 가지 논의가 양립 불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당이고 정부 행정권을 갖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의 시민들께서 원하시는 전제로 하다면 저희는 둘 다 저희의 행정력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둘 다 말씀드리는 거죠.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오신 수원에 영입 인재들이 출사표를 던졌는데 어떤 강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뭐 영입 인재들 전국에서 각자 용기 있는 분들, 국민께 헌신하는 분들이 이 출사표를 던지고 계시다고 합니다. 저는 많은 용기 있고 국민께 헌신할 자세가 되어 있는 분들이 더 많이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생할. 151석 이재명 대표 목표 의석수를 얘기했는데 저희 목표치는 얼마나 저는 정말 국민들께서 저희를 선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국민이 정하는 것이지 우리가 목표를 정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저희는 어느 곳에든지 호남이든 영남이든 충청이든 어느 곳에든지 최선을 다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어디는 어려우니까 어디는 배제하고 이런 식으로 숫자를 지내는 건 저는 그냥 정치공학적 얘기 같습니다. 그대로 되지도 않잖아요. 저는 어느 곳에서든지 국민에게 사랑받고 싶고 국민의 선택을 받고 싶습니다. 그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괜찮아요? 손중성 검사 1심 실형 나왔는데 별도대학교 사건이기도 해서 한 말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제가 자세히 보진 못했는데요. 1심 재판이고 하니까 더 지켜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더 주셔도 또. 공천심사 직접 평가자로 들어가신 걸로 알려졌는데 가장 중요한 원칙이나 기준 어떤 거? 그게 또 마치 뭐 제가 다 평가할 것이 좀 쓰셨는데 그게 아니라 공천에 여러 가지 그 요소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단기호도 평가를 저와 원내대표가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판단에서 공관위 정한 것이거든요. 어떤 평가나 기준이 잡으신 게 있으신가요? 제가 늘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선당 후사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해요. 선민 후사입니다. 그게 기준입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일정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네, 도와셔도 끝났어요. 아니, 다음 일정. 아니 제가 그거 봤는데요. 그 돈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그 재원은 어디서 나오죠? 그 재원 전부 다 결국은 국민의 혈세죠. 저는 그런 점에서 그 재원 조달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하시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실망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재원은 어떻게 조달하겠다는 건가요? 과거에 본인이 했던 것처럼 법화 돌리겠다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저희도 어떤 정부든 간에 이 돈을 제공하는 방식의 그거는 유혹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그 돈 전부 다 세금으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계획적으로 현실성에 맞게 준비되어야 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지금 수원이요, 의석 5개를 다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는 이른바 험지잖아요. 이제 총선에서 수원 탈환을 위해서 좀 어떤 전략 세우고 계신지 좀. 어떤 지역을 탈환한다는 말은 국민에 대한 예의는 아닌 것 같고요.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한민국의 모든 지역을 해서 국민의 선택을 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국민들께서 이 여러 가지 우리의 정치적인 에너지가 집약되는 이 총선의 공간에서 국민들께서 뭔가 좀 얻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수원에서 우리가 이기든 지든 우리는 지하화를 할 겁니다. 그래서 결국 국민들께서 이 총선의 공간이 지나고 나더라도 정치가 뭔가 해줬다라는 생각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렇지는 않고요. 제가 지금 준비가 돼 있는데 내일이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에는 우리가 메가시티만 얘기했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는 경기도에 계시는 우리 동료 시민들이 각각의 지역마다의 어떤 이 생각들이라든가 니즈가 다 달라요. 왜냐하면 너무 커요. 그리고 경기도민이다라는 말로 묻기에는 너무너무 다른 이 생활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에 계시는 그 지역의 시민이 원하시는 것을, 다만 이제 행정구역의 재편이 필요하다는 건 저는 공감합니다. 그게 서울로 그 재편되는 것이든 아니면 경기도가 너무 커서 비효율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나누게 되고, 예를 들어서 북쪽에다가 만약 경기북도가 나눠진다면 북쪽에 어떤 그 새로운 중심 도시가 생기고 새로운 어떤 생활권이 좀 커지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원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게 저는 상당히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우리는 서울 편입이라는 메가시티론을 주장하고 민주당은 분도를 주장하고 이런 구도였던 것 같은데 저는 그럴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